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비례정당 창당 작업을 본격화하면서 진보 진영에서까지 자가당착, 국민 우롱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 유성정당 창당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국장님. 네네. 어제 그러니까 3일이죠. 네. 주권자 전국회의 등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정치개혁연합이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창준이라고 줄여서 이렇게 하죠. 신고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유성정당, 비례정당 창당이 돌입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실상 정의당이 제일 먼저 반발을 했어야 되거든요. 예. 어디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중앙일보에 왜 민주당의 5인, 예, 그 지도부 5인이 자기네들끼리 이 비례 정당과 관련해서 막 이야기하던 게 특종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정의당이 그 즉시 성명을 냈어야 돼요. 왜냐면 거기 똥물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이 방송에서 근데 이 이인영 원내대표가 정의당과 민생당과 그 비례정당을 하는 건 똥물에서 노는 것이다. 뒹구는 거다. 뒹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표현도 정말 좀 뭐랄까요? 저속하죠. 저속하고 또 본 내용인즉슨 정의당이 제일 먼저 배반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날 오후에 그 보도가 난 오후에 사실 그 영수회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영수회담에서도 사실은 도끼를 품어야 되거든요. 신상정 대표. 한마디로 이해찬 대표 앞에서 사실 한마디로 이거 말이 안 된다라든지. 근데 똑같은 편으로 그냥 한국당 황교안 대표만 왕따시켰어요. 신상정 대표 계속. 자, 그리고 하루 늦게 이제 신상정 대표가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 배신 행위다. 예, 그렇죠. 뭐 이렇게 하면서 반발을 했죠. 강도를 보면 그렇게 세지 않아요. 타이밍도 늦었고 더군다나 이제 지금 말씀하신 주권자 연대 회의인가요? 여기에 정의당 출신이죠. 원외지만 정의당 출신의 모 씨가 동참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똑같은 게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마지못해 가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처럼 정의당도 그런 수순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 주권자 연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각 정당, 민생당과 정의당이 다 포함돼서 비례를 내고 또 순번을 그러면 정의당은 좀 높게 해주면 되거든요. 예. 이를테면 이런 지금 협상이 거의 다 끝나고 지금 물밑 작업이 다 끝나놓고 이렇게 지금 눈치 때문에 국민 눈치 때문에 어그적거리면서 지금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다지만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그렇죠. 사무총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 돼가지고 지금 작업을 벌인다고 봐야겠죠?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 다 부인했잖아요. 우리끼리 한 얘기고 사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였다, 비례정당이. 근데 이 녹취 보면은 전혀 안 그렇잖아요. 네, 녹취의 그러니까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윤호중 사무총장이 우리가 총대를 매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원래 선거를 전부 다 뭐 인력, 자금 이런 것들을 전부 손에 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도 역시 사실은 사무총장이 해야 될 문제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윤호중 사무총장의 그날 워딩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제일 적극적이고. 그렇죠. 예, 아주 세밀하게 가장 그래도 세밀하게 발제를 얘기하고 윤호정이가 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은 것도, 5인 실세들을 모은 것도 윤호정이가 한 거고. 그날 이야기됐던 것들의 실체가 사실은 자기네들이 직접 하면 진짜 욕 엄청 먹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어떤 수순이 시민단체를 앞장 세워서 각 정당이 들러리 세운 거죠. 들러리 세워서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다. 미래한국당이 다 선거를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순간에 딱 그 당을 띄운다. 이런 그런 전략이 지금 표출된 게 아니냐.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동안 이해찬, 이인영, 조정식 이 당 3여간 말할 것도 없고 윤호중 사무총장까지도 미래한국당 창당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의 말들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많이 쏟아냈어요. 그러고는 요즘도 이제 비례 정당 창당이
가시화되면서부터는 이해찬 대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죠. 이런 것 같으면 정말 중요한 정당의 어떤 의사결정 아닙니까? 그러면 최고위원이든 어떤 뭐 공식적인 회의 절차를 거치하는데 이런 것도 일체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어쨌든 윤호중 사무총장이 앞장선다 한다면 윤호중이는 이해찬의 오른팔이라고 봐야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직이잖아요. 이게 다른 건 다 선출직이죠. 그러니까 저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선출직이지만, 그러니까 정책위 의장은 원내대표가 지금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고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칼잡이 예를 들면 옛날에 그렇죠. 예. 누굽니까 사천의 이방우 의원이 사무총장으로 사실 지금 이방우 의원이 재기를 못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사무총장을 했을 때 정말 온갖 비난을 다 한 몸으로 받고 산화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자리가 사무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호중의 모든 것들은 다 이해찬의 복심이죠. 이해찬이 그것을 승인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사실 왜냐하면 이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비례정당을 진짜로 그렇게 세우면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세우지 말아야 돼요. 왜? 엇갈리니까. 표가 갈려버리니까. 자, 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세우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1. 2번, 민주당이 현역 의원을 꿔줄 것이냐. 이거 갖고 굉장히 욕을 했잖아요, 한국당을. 그렇죠. 지금 그래서 어제 한성교 대표 미래한국당 거기 국회에서 대표 연설을 했는데 정의당이라든가 뭐 민생당도 안 들었지만 민주당도 그냥 한 몇 명만 모양새 갖추기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정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인정을 안 위성 하는데. 정당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당이다, 쓰레기 정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해찬만 하더라도 정말 뭐 정치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냐 하면서 절대 위성 정당 비례정당 안 만든다고 큰소리 쳤는데 요새 꼴먹은 벙어리가 됐으니까 그렇죠. 할 말은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교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윤호중이한테 다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이 다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것들을 결정하는 건 당대표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역 의원을 꽂을지 안 줄지부터. 그러면 이해찬이 모르고 있을 리는 없는데 자기가 말을 바꾸면 사실 결정적으로 비난이 시작이 되니까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리자. 그리고 최고위원회도 열지 말라겠잖아요. 예, 예. 이해찬이가. 예. 그리고 그런 얘기는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런데도 김혜영 최고인가 젊은 의원인데 변호사 출신. 네. 나름대로 쓴소리 한마디씩 하더구만. 그건 계속 국민에 하죠. 대한 도리가 아니다. 예. 최고위원회에서 한마디 한 거 외에는 일체 지금 이렇게 공식적인 논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바로 진보 세력들의 위선 아닙니까? 위선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인영 원내대표의 이 편 한 번만 더 쓰겠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의 그런 그 말이 완전히 예언이었다. 지금 똥물에 사실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왜? 지금까지 비난했던 거를 그대로 다 받아야 돼, 이제부터는. 그래야죠. 지네들도 쓰레기 정당 만든 거고, 자기네들도, 그런 이 선거판을 지금 희화 만든 거고, 코미디로 만든 거고, 그 모든 자기들이 맺었던 욕이 그대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무슨 물에 지금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결국은 지난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국회법에도 없는 4+1 체제를 가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는 5+1 체제가 될 것 같아요. 5 플러스 아니면 6+1. 그렇죠. 녹색당, 민중당, 뭐 미래당까지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변형된 4+1 체제의 변형 아닙니까? 네. 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자기네들이 쳐놓은 덫에 자기네들이 걸려들었다는 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첫 번째는, 이 총선까지가 사실은 4+1이든 5+1이든 그 연대의 마지막 선이에요. 그 선거 딱 끝나고 대선 체제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또다시 뭐 정의당이 이제 뭐 손을 잡을까요? 안 돼요. 완전 없죠. 정의당은 철저하게 자기네들 색깔을 드러내야만 이 후원도 들어오고 당원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념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노선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그렇게 들어졌다고 갑자기 정의당이 계속 민주당하고 같은 선에 서 있을까요? 두 번째는 레임덕이에요. 대통령 그다음 당연히 레임덕입니다. 30% 미만으로 지지율 떨어지는데 정의당이 거기에 함께 들어가서 욕을 함께 먹어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이 총선이 끝나면 없어질 건데 그런 연대가 민주당이 거기에 매달려서 뭐 들어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지금 열린민주당이라고 있어요. 저기 했더라고요. 이 등록했더라고요. 선관위에. 그건 정봉주가 하는 하는 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봉주는 계산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만 되면 되는 거야. 그렇죠. 3% 받아서 자기만 되면 이 정당은 뭐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손혜원까지 뭐 하면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뭐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뭐 이 없어진 그러니까 자기 한국 민주당에서 공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위성 정당이 아니라 정당 만들어 갖고 비례 받으려고 하는 그 모양새 그대로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어찌 됐든 미래 한국당만큼의 파괴력이 있겠느냐. 왜냐면 너무 늦었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당 내에서도 지금 상당수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잖아요. 특히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는 몇 프로 차로 2, 3% 차로 당락이 갈리는데 이렇게 해갖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경우 아주 결정타를 먹는다. 그게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나 지도부는 일단 그건 난중 문제고 일단 당을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았다가는 이건 비례 의석에서 한 15석, 20석 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당이 얼마나 참 우스운 상황이냐면 1년 동안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신 거예요. 위생 정당 나올 거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면 어느 정당이든 비례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위성 정당이 아니더라도 비례만 하는 정당. 예를 들어서 안철수가 지금 만든 당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례만 내겠다는 거. 그게 위성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건 위성이. 그러면 이걸 위헌이라고 볼 수 있나? 아니죠. 위헌이 아니잖아요. 그럼 미래 한국당을 막을 지금 명분이 없는 셈이 됐는데 1년 동안을 이 연동형 하면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너네들 그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걸 하지 마라. 이런 조언을 1년 동안 듣고서 이제서야 무슨 장래 정당을 만든다. 참 웃음 꼴이 된 거죠. 그리고 명분도 사실은 비례 한국당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에 대한 정당 방위 그런 뜻도 있거든요. 선거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모든 역대 선거에서 합의된 룰에 의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4+1 해가지고 그 무리수를 써서 이렇게 룰을 고쳐버렸단 말이에요. 한국당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미래 한국당을 우리는 만들어서 바뀐 룰에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자기들은 그걸 끝까지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난하다가 이제는 만든다는 것은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명분도 없고 결과에 따라서는 실익도 없는 그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은 이 민주당 이 사람들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자기가 줘야 되니까. 근데 공수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걸 다 얘기했잖아요. 이번 5인 그 지도부에서 그때는 공수처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선거법이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수했다면 한국당 요구대로 그건 별개로 하자. 그러니까 공수처가 아니면 선거법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토론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이거였는데 그게 순수했다면 한국당 얘기를 들어주고 한국당을 참여시킬 수가 있는데 이 정의당하고 이 물밑에서 이런 야합을 하기 위해서 둘을 묶어갖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에 와서 무슨 순수하다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가식인 게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어요. 이것은 정치 개혁이고 선거 개혁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희생하더라도 이 다당제를 정착시키고 또 다양한 그 민의의 목소리를 국회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소수당한테도 좀 그런 비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 했는데 그렇죠. 전혀 지금은 상황을
자기들이 한 말을 지금 뒤집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손해보게 생겼으니까 희생을 못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따져보니까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뭐 한국당이 20석 정도는 가져간다. 그리고 비례해서. 일당이 돼버릴 가능성이 예, 커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한 1년 동안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에서 그거 갖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편법을 동원하겠다고요? 나는 한국당 편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요. 비례당 만들겠다. 아니 룰을 자기들이 입맛대로 고쳤으니까 그 룰에 맞춰서 자기들도 살아날 방법을 강구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미 한국당에는 애고를 했었고 그 네, 한국당 네, 시절부터. 예. 지네들처럼 무슨 뭐 식당에 앉아갖고 지네들끼리 이렇게 작당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한국당은 우린 명분이 이런 명분 때문에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서로 누가 꼼수냐라는 건 차라리 이쪽이 꼼수죠. 왜 자기네들의 말 다 뒤집고 그 말 뒤집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총대를 메고 이런 물 밑에서 다 얘기해놓고서 이것이 떳떳하다고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기 진보 진영에서도 정치개혁 공동행동이라고 570여 개 좌파 시민단체들이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 민노총,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등 다 좀 힘께나 쓰는 좌파 시민단체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서도 반칙의 반칙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자가당착이고 국민 우롱이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또 슬쩍 미래 한국당에 대한 비난도 같이 했더라고요. 물타기 같아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물타기라고 봐야죠. 예, 그렇죠. 이 비난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사실 비난이라는 게, 비판과 비난이라는 게 강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얼마만큼의 강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픈 것도 차이가 있잖아요. 예. 얼만큼 세게 쳤느냐, 아우, 너무 아파, 뭐 그런 건데, 실제로 이 성명을 보면 미래 한국당이 만들었다, 이런 사태를.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어요. 예. 그 전제가 사실 뭐 옳건 그러건 간에 지금 비난의 화살은 오롯이 민주당에 가 있어야 돼요. 왜? 위선적인 그리고 정치를 희화화하고 또 명분이 없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에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절대 안 된다. 이런 톤이 아니잖아요. 예. 이 모든 것들은 미래 한국당이 만들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지만 이건 또 반칙에 방치를 하면 안 되지 않니? 이거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뭐 회초리가 나무 회초리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거의 물타기 해주는 거 아니냐? 멍석을 깔아주기 위해서 일단 비판을 하는 척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미래통합당, 그 비례위성정당 이게 가동이 되려면은 뭐 날짜적으로는 10일까지는 결론이 내려져 네, 16일. 그렇죠. 그게 이제 정당 데드라인이죠. 창당의 데드라인이니까 그러면 10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이 여러 가지 그 일정으로 봐서 네. 결국 핵심은 이제 정의당이 참여하느냐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뭐 우리 이 국장께서는 정의당이 지난번 5인 회동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인 것은 뭔가 좀 입맛이 당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일단 심상정은 절대 거기다 몸 못 싣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래도 뭐 민주당이 비례 후보를 전면적으로 안 내고 자기들이 맨 뒤쪽으로 자기들 후보들을 낸다면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정의당, 민생당, 호남통합당이죠 민생당 뭐 생소하기는 합니다만은 과거에 바른미래당, 민평당 그리고 대한신당 이게 합친 게 민생당 아닙니까? 네네. 거기 박지원 대표는 거기도 좀 개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살짝 또 이렇게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녹색당이라든가 지금 녹색당이 제일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네네. 하성수 변호사가 네네. 그 운영위원장인데 네. 민중당, 미래당. 그런데 어쨌든 정의당이라든가 이런 정당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최종적으로.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들어갈 수밖에 약속만 없겠습니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정의당한테 아예 저기를 해주겠다 배정을 해주겠다라고 민주당이 확약을 해주면 안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정의당으로 봤을 때는 물론 지도부는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계속 좀 버티는 그런 모양새지만 그렇지 않다. 만약에 안 들어가면 어떤 상황이 될까요? 자기네들은 비례가 거의 없어져요. 실질적으로 실익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래도 한 5, 6석은 지금 수준은 얻는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7, 8%뭐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나오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는 지금
15석 내지 20석까지도 바라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는 이제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타격은 받겠죠. 왜냐하면 약 한 10석 정도는 최대한 우리가 확보하자 이런 어떤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만약에 비례민주당, 뭐 이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버린다면 비례민주당이 만약에 뜬다 그랬을 때는, 이 사생 결단을 하고 지금 민주당은 돌입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선전전을 가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표가 또 갈리잖아요. 표가 또 엄청 갈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의당이 뭐 완전히 충격이다기보다는 목표치를 또 하향해야 돼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는 것보다 차라리 들어가서 몇 번부터 몇 번까지 일단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게 더 당연히 유리하겠죠. 지금도 정의당이 뻔히다. 완전히 코너에 몰려갖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조국 사건. 예. 이런 또 그 이후 4+1 체제에 적극적으로 가담해갖고 앞장선 거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 때문에 말하자면 본래 정의당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잃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참여했을 경우 과연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런 여러 정파들이 지금 4+1이 아니라 5+1이 될지 6+1이 될지 모르는데 이 지분 싸움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될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칫하다가는 꽁도 놓치고 매도 놓치는 결과도 빚을 수 있어요.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는. 거기서 얼마를 얻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뒷번호로 가든가 뭐 이렇게 해줘야 합쳐질 텐데 그게 성사가 될 텐데 자기들도 원래대로 한 15, 16석 차지하면 나머지 정당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어차피 이게 지금 뭐 인도에 뭐 샘 솟는 그런 뭐 물도 아니고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나중에 이게 지분 싸움이 이렇게 현재화되고 밖으로 터져 나오면은 완전히 폭망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의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지분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네. 저 교수님께서는 사실 평생을 그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이 상황 정치사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없었던 일이죠. 그리고- 아니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킨 공약이 단 한 가지 이거 아닙니까? 거기 취임사에서 30개 있는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정당 사이도 이런 일이 없잖아. 이번에 마스크라든가 이 코로나 사태도 그 어느 시민이 그랬잖아요.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냐고 아주 개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정치는 결국은 명분이 결과를 이렇게 명분이 제일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의 명분이라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의 명분이 없는 정치, 그런 정당, 그런 정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결국 외면합니다. 그렇죠. 바로 상을 주러 나가는 게 아니라 벌을 주러 투표장에 나가게 되는 그 이유가 사실 상을 주러 나가는 사람은 적극적이지 않는데 벌을 주러 나가는 사람은 아주 적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이 흔들렸을 때 이 벌을 주는 그런 그 결과가 훨씬 더 많다라고 보여지면 지금 저는 이미 민주당이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하든 안 하든 흔들리고 있는 자체에서부터 상당히 지금 데미지가 클 것이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국민들이 넌더리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코로나가 덮쳤죠. 여기다가 그동안 자기들이 했던 말을 다 뒤집고 또 유성정당 하나 또 만든. 근데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었으면은 그러면은 총선이 끝난 뒤에 이 사람들이 거기 가지고 그 정당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다 해산해 갖고 원래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떴다방이라는 거 아닙니까? 떴다방 정당 아니에요. 그 아파트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이 떴다방이 그거 파고 그거 아닙니까? 뭐 하나 아파트 지으면 거기 떴다방 모였다가 그거 없어지면 다 팔아먹고 사라지는 거고 똑같은 이런 행태를 집권당이 한단 말이에요. 위헌이라고 지금 뭐 헌법 소원도 제기한다고 하고. 아니요, 황교안 대표 고발까지 했잖아요. 예, 그 비례 한국당 만들어 위해서 불법적인 행태를 했다고 자기들이 고발까지 했는데 제일 문제는 이런 정당한테 찍었는데 말하자면 정당 투표를 했는데 그 정당이 계속 존재한다면 모르지만 네. 이게 없어져 버리고 원래 정당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해산해 버리고 네. 해산 결의하고 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이건 완전 사기 행위죠. 지금 누구를 더 그럼 비난할 것이냐? 그 국민들이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을 더 비난할 것이냐? 비례민주당을 비난할 것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래 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자유적 조치라니까요. 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법이라는 것은 한국당에 있는 그 비례대표들을 다
무슨 정의당이라든가 군소 네. 4+1 체제 다 나눠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어떤 목적이었죠. 정당이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기들로서도 살아날 국리를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만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학계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일부 정치학자들은 표의 등가성을 부르짖으면서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치학자들은 그것 역시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죠. 즉 뭐냐면 내가 미래통합당을 유권자들이 이 정당을 1당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과반을 만들어주거나 3분의 1을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비례도 찍어. 근데 이렇게 되면 지금의 선거법은 뭐냐면 한 당이 몇 프로 이상을 만약 집중할 경우 비례해서 제한을 해버리잖아요. 이 제한 자체가 표의 등가성을 침해한다는 것이죠. 국민들은 훨씬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지지를 꺾고 그 지지를 훨씬 적게 받은 소수 정당한테 그걸 주는 것이고 표의 등가성이냐. 그래서 그런 어떤 점에서 볼 때도 사실은 미래한국당의 출범은 처음부터 아주 공공연하고 공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 의제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걸 만든다라는 것들을 아주 떳떳하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비해서 비례민주당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야말로 꼼수에 꼼수를 더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밖에 없겠어요. 저는 민주당이 결정적인 어쨌든 모멘텀 그러니까 이 표 지지율이 떨어지는 모멘텀이 바로 이 논쟁이었다고 봅니다.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그 진짜 진흙탕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비례 위성정당, 위장정당 만드는데 침묵을 지키면서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거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격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